그러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7월 13일 시간에서 실적 발표 나온 이후에 시간의 상한가, 그 다음에 14일에 눌림목, 그리고 15일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편입 기준이 설정이 됐고, 그 기준에서 이제 교육이 집중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15일자에 42분 동안 녹화를 해서 올려드린 내용이에요. 대단한 거죠. 이미 이렇게 올려드렸었는데 이제 교육 기준을 올려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신 거고, 19일 날 이렇게 해서 이제 에코프로 관심 종목으로 200만 주 기준 설정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9일 장중 기준입니다. 이게 8만 3천 원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때도 한 30분씩 녹화를 해서 똑같이 추세에 대한 범위에 대한 기준점을 설정을 해서 보여드린 거고, 이게 이제 19일 야간 방송 기준, 그리고 이게 20일 날 개장 전 방송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의 기준에 이런 내용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200만 주 기준으로 편입의 설정 범위 가져갈 수 있다. 75,400원 기준에서부터 들여다보고 있었고, 충분히 편입의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일 9시 기준에서 1시간을 녹화를 해드려. 20일 9시 기준에 1시간.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그 가격대가 12만 원대까지 쭉 뻗어 올라갔는데, 뭐 15일 또 18일, 19일 88,500원, 또 20일 이런 식으로 계속 방송에서도 또 장중의 기준에서도 그리고 22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영상 부분이 그렇게 해서 20일 9시 기준은 1시간, 20일 2시 기준에서는 27분. 어마어마한 거죠. 1시간 27분. 또 8월 3일 기준에 8월 달 들어서 이제 9만 원대 쭉 뻗어 올라오는 9시 25분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10만 원 넘기지 못한 기준의 흐름이 되고, 그리고 고점에서 한번 이렇게 쫙 미끄러졌어요. 9만 4천 원까지. 32분 동안 이제 설명을 하면서 야, 이런 일이 다 있네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녹화를 해드렸고, 그러고 나서 9월 3일 기준에 이제 10시쯤에 이미 이제 다 되돌려 놓은 흐름의 기준이 됐죠. 그래서 이 스토리들을 다 한 번씩 쭉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보셔야 될 필요가. 그렇게 하고 8월 3일 날 지금 이제 8월 3일 날 여기까지 대바닥까지 미끄러졌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다들. 그럼 8월 3일 야간에 이제 이렇게 교육을 또 진행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 16분짜리 교육이라고 한다면 어제 야간에 또 에코프로 간단하게라도 12분짜리 교육을 진행을 해드렸죠. 오늘 기준에 이제 에코프로의 교육을 또다시 제대로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일단은 어찌됐든 지금 동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리는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적으로 대박 종목 주세요 뭐 이런 그 기준을 설정해서 시장에 대처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 에코프로가 이렇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LG화학 뭐 대박입니다. 지금 LG화학에 대해서 문자가 오늘도 2통이 이미 발송이 됐는데, 지금 또다시 1.5% 이상 66만 7천 원 이후에 또다시, 그래서 결론은 LG화학 부분에 문자 또 나갑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기준 잡은 것처럼 1, 2%의 등락 범위를 설정을 해서 보는 거잖아요. 1, 2%. 그러니까 지금 벌써 추가 편입하고 나서 또 2%, 1% 이상 1.5% 수준. 추가 편입 문자 나가고 눌리고 또. 그러니까 신규 편입자들 전혀 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가격도. 그 LG화학을 에코프로 녹화하고 나서 LG화학을
문자 발송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문자를 또 발송을 또 합니다. 일단 그 공포감을 갖기보다는 주력주 기준에서 비중 꽉 채워놓고의 흐름에 강세 부분의 흐름이 오버슈팅으로 연동돼서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뭐 충분하게 편입 설정 범위를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에코프로도 7만 원대 초반 중반에서부터 거의 뭐 단기 더블 수준이죠. 그 수준까지 다 우리가 편입을 잘 잡아온 거고, 뭐 하루하루가 일단은 LG화학 때문에 그나마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래서 전일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최근 들어서 LG화학에 대해서 드디어 나 수익 부분으로 형성돼 있어요라고 이제 올려주신 분들도 계시고, 나는 아직 멀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제 52주 고가 91만 원 향해서 빠르게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야죠. 자, LG화학에 대한 문자 전체 방에 다 네 군데 다 발송을 해드렸고, 에코프로를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의 공지사항에 늘 링크는 저렇게 6개로 압축을 해드렸으니까 그 활용을 하시고 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뭐 5월 이후 정도로 기준을 잡아서 놓고 본다면 에코프로의 수익률 범위가 81%인데 오늘 고점을 또 넘겨줬기 때문에 에코프로 87%의 수익 범위가 형성이 돼 있어요. 굉장히 단기간이죠. 뭐 한 달이 채 안 되는 그러한 시간 기간 동안에 이 정도의 흐름 뭐 어마어마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문자 보시면 이제 7월 14일, 15일, 14일 같은 경우 3시 3분에 그러니까 음봉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갭상승 이후에 양봉에서 쭉 꼬리 달고 내려오는데 거기에 이제 개장 초부터 따라붙어서의 기준이 아니고 고점에서 미끄러져 내려올 때 거기에 이제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가는 그렇게 기준이 잡히고, 그 다음 범위 기준이 7월 15일 기준에서 77,500원, 또 8만원, 또 재차 밀렸을 때 77,200원 계속해서 비중을 채우자, 20%로 확대해서 대처하자. 결론은 77,600원, 82,000원, 83,900원, 85,900원. 그리고 여기서 한 차례 전량 차익 실현을 합니다. 20일 기준에. 20일 기준에. 그래서 요 문자 내역에 위에 그 우리 종목 하나 다 바꿔주신 것처럼 이것도 바꿔주세요.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 범위가 고점 96,500원 찍고 이렇게 밀려 내려올 때 95,500원, 94,600원. 그럼 평균 95,000원의 전량 차익 실현. 예? 그리고 너무 뭐 밑에까지 마지노선까지 볼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추후에 재편입할 거다 했고, 그렇게 해서 89,000원에 일단 재편입을 단행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전량차익 실현 95,000원 전후에서 하고 나서 재차 이제 91,000원대, 88,000원대, 91,000원대 계속 여기서 추가 재편입의 기준을 잡은 거죠. 이게 굉장히 길게 갔어요. 7월 20일 이후에 굉장히 길게 9만원 초반에서 움직이다가 8월달 들어서 다시 8월 초순부터 9만원대 중반, 9만원 후반까지. 근데 요날 8월 3일 날이 좀 아주 짜증스러운 흐름이었죠. 개장 초에 어마어마하게 강세를 띄어서 라이브 방송에서는 좀 일찍 편입이 된단 말이에요. 라이브 방송은 아무래도. 근데 이제 설명하고 뭐하고 하다가 문자 사인 조금 더디게 나갔는데 요 고점에서부터 94,000원이 내려갔죠. 94,000원, 3,000원대까지 내려왔나요? 훅 밀렸단 말이에요. 그럼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했으면 제일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래서 뒷부분에 이제 이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 이제 95,000원 전후에서 전량 차익 실현, 재편입, 그리고 나서 이제 8월 4일부터 이날 다 돌렸어요. 확 밀렸다가 돌렸고, 그리고 이제 8월 4일, 5일, 또 5일 같은 경우 16%의 폭등. 8월 5일 16%의 폭등. 그렇게 되면서 이제 104,000원, 107,000원, 116,900원 요전하기죠. 여기서 고점 대비해서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한다. 얼마? 평균 단가 11만 6천 원 수준에. 지금 1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익 실현한 가격보다 또 올라왔어요. 한 3%더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11만 6천 원 정도의 차익 실현하고 11만 3,500원에 재편입했는데 이럴 것 같으면 뭐 차익 실현 안 하고 계속 가져가는 게 나을 뻔했죠. 그런데 정점에 달했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7만 원대 중반에서부터 계속 9만 원대에서 차익 실현 9만 5천 원 전후에서 차익 실현하고 다시 9만 원 전후 8만 원대 편입 그러고 나서 또 올라와서 이제 11만 5천 원 6천 원 전후에서 차익 실현 그 밀린 다음에 여기서 한 10% 채워야 됐었는데 어제 기준에 이제 한 5%뿐이 못 채우고 오늘 주가가 강세를 띌 때 편입을 추가 편입을 5%를 했어요. 그래서 10%를 갖고 있는데 정점에서 못 팔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에코프로에 있어서는 지주사로서의 저평가 이거는 조금 그럼 다른 지주사는요? 명분이 된다. 실적에 대한 명분이 되고 저평가의 명분이 있어서 수급 들어오면서의 강세인데 충분하게 뭐 수익 범위는 잡아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기계적으로 대처하자. 기술적으로 차익 실현할 자리에선 기계적으로 차익 실현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자만 받아도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라이브 방송에 들어와 계시면 어느 때든 내가 원할 때 질문을 할 수 있고 답변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에코프로가 됐든 또 최근에 뭐 오늘까지도 추가 폭등이 나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됐든 LG화학 지금 뭐 초난리죠. 뭐 지금 5위하고 6위하고 시가총액 차이가 완벽하게 이제 벌어졌어요. LG화학이 월등하게 지금 뭐 네이버의 그 시가총액 대비해서 한 10%, 15% 이상 더 위에 있습니다. 15% 이상. 이제는 위치가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쪽이죠. 쭉쭉 뻗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네이버에서 이 정도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들어오세요. 전화 지금 하시고 윤정두랑 어떻게든 통화 한번 하고 가입하고 싶다. 그거 한번 부탁해 보시고. 근데 전화 통화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종목 상담이라는 건 안 되고요, 당연히. 불법이고 그는. 결론적으로 16시에 이 가격을 올릴 거예요.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이 가격 인상을 잡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를 올려서 가격을 설정을 하세요. 예. 그렇게 해서 일단 가격 인상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기준은 이제 LG화학이 주력주에서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던 한국항공우주 오늘은 뭐 조정이 좀 깊습니다만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이게 초대박이죠 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이 이제 방산주들을 들여다봤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여기다 넣어주세요. 하나 솔루션이 52주 신고가. 에어로스페이스는 29일 폭등 이전의 가격으로 기준 잡아서 설정을 해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밖에도 뭐 현대로템의 신고가 랠리. 지금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이 중요하시잖아요. 똑같은 종목 뭐 LG화학 뭐 한두 번 지난주 내내 한국항공우주 지난주 내내 에코프로 한 달도 안 돼서 시가총액 코스닥 10위 안으로 강하게 진입이 돼 있고 이걸 왜 놓치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에코프로에 대한 설명 마저 들으시고 고민을 해보시고 분명히 방송에 아침 7시부터 7시 50분까지 팍성지 TV 방송을 통해서 에코프로입니다. 예? 에코프로입니다. 200만 주 기준 거래량 잡으세요. 7월 19일, 7월 20일 계속 7월 18, 19, 20, 21, 27 이게 가격이 얼마예요? 7만 원, 8만 원, 9만 원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나서도 수익 범위 다 창출해내고 8월 1일, 8월 2일 변동성, 8월 3일, 8월 4일 이 변동성 확대되어 있는 기준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편입 설정 범위의 기준을 잡아왔고 8월 5일 날 같은 경우가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16%의 변동성의 확장. 요 날도 뭐 히트였죠. 개장초부터 그냥 편입의 기준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8월 5일 이전에 야간 방송에든 뭐 장중 방송에든 보고 가입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이 수익 범위를 다 가져가는 거죠.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수익, 또 한국항공우주의 수익, 위메이드의 수익,
특히 LG화학의 수익. LG화학이 이때 기준이면은 대략 60만 원 정도 했나요? 지금 67만 원대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선배분들의 수익 범위들, 그러니까 에코프로 7월 교육 이후 이 부분은 빼주세요. 그냥 전체적인 수익 범위로 날짜를 그냥 넣지 말고 그렇게 해서 뭐 케빈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도 계속 올려주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슬슬 이제 올려주시고 최근 들어서는 뭐 장도 어렵고 해서 계좌 가지고 계신 물량 이런 걸로 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그 수익 범위는 실적을 바탕으로 해요. 근데 다만 이제 지주사 성격의 지주사죠. 지주사 성격이 아니라 지주사의 기준이기 때문에 일단 그 저평가에 놓여져 있는 것은 당연해요. 저평가 기준이 계속적으로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그 가지고 있는 지분의 30% 수준뿐이 평가를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 기준에서 이제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쪽의 비중이 한 50% 된다고 치면 거기에 대한 이제 할인 부분이 70% 할인이 된다고 했을 때에도 아직까지도 올라갈 자리가 많습니다. 70% 할인을 잡아도. 근데 뭐 갑자기 결론은 요 흐름들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에코프로 BM이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나와서 에코프로도 관심이 집중된 건데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나온 부분에 있어서 13일 날 에코프로 BM은 급등 이후에 조정을 받았단 말이죠. 지금이야 다시 또 돌려놨지만 근데 에코프로는 이렇게 강한 흐름이 지속된 거예요. 이때가 7월 13일 날 75,700원 그리고 7월 14일에 74,600원 우리 모니터링 하신 분들은 14일 거를 캡처하지 말고 그냥 13일 거까지만 나온 걸로 캡처를 따로 해주세요. 아니면 얘를 잘라내고 13일 것만 보여주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는 13일 날 야간에 교육을 들어갔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14일부터 해서 들여다보고 14일 3시 넘어서 첫 번째 편입 그리고 나서 15일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14일에 미리 대기하고 계셨다가 3시 넘어서 편입을 했겠죠. 그런 케이스는 드물어요. 장 막판에 뭐 이렇게 편입하는 케이스는 드뭅니다. 어찌됐건 에코프로의 2분기 호실적 뭐 양극재 생산 관련된 내용 그리고 8월 3일 이후부터 해서 8월 3일 날 변동성이 컸죠. 그리고 8월 5일 날뭐 16% 폭등이 나왔고 물적 분할이 한간에 뭐 악재인 것처럼 계속 얘기가 되는데 아니에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도 일단은 물적 분할을 해서 띄워놓은 거고 에코프로 BM이 그렇게 해서 그 물적 분할돼 있는 에코프로 BM이 상장이 되고 코스닥 시가총액 1위까지 올랐었고 지금은 이제 뭐 순위가 잠시 바뀌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에코프로 HN의 무상증자 300%가 시장에 이슈가 돼서 작년에 무상증자를 했었죠. 그것 때문에 이제 전체 무상증자 테마라는 것이 다시금 형성이 된 거죠. 결론적으로 그 2분기 실적에 대한 해석 부분이 상당합니다. 상당한데 그게 미국의 민주당의 정책이라는 거죠. 친환경에 대한. 그래서 그게 2020년도부터 해서 테슬라의 속단편으로 미친 듯한 랠리가 민주당이 승기를 잡고 나서 미국에서 그렇게 되면서 친환경 관련된 내용의 정책 기준 그 부분에 이제 엄청난 강세를 띈 거고 추가적인 강세를 또 띈 거고 지금 LG화학 67만 8천 원까지 올랐어요. 4%입니다. 하루에 뭐 8%까지도 올라왔던 종목이니까 추가 편입 문자 그대로 설정해서 대처하시고 그 에코프로 그룹에 대한 내용 에코프로는 사실상 2017년도부터 그 비중을 잡아들였는데 그때는 이제 분할하기 전이죠. 그때 2,200만 주짜리였고 16,000원대부터 우리가 들어갔으니까 시가총액은 3천억 4천억 분이 안 했어요. 지금은 뭐 3조? 뭐 어마어마하죠. 결론적으로 이 에코프로 그룹에 대한 시장의 해석 그리고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권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지난해 3분기 4분기에 그리고 그 이후에 잠잠거리 하고 있다가 올해 들어서 재차 에코프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SK증권은 SK그룹
매집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매각을 하려고 내놨고 중견도 아니에요. 소형 증권사예요. 굉장히 작습니다. 자본금도 작고. 그러니까 SK증권 쪽에서 어쨌든 보고서가 나왔는데 영향력은 사실은 좀 제한적이거든요. 상장사 에코프로 BM의 지분 한 46% 그러니까 50% 가까이 갖고 있고 에코프로 HN 그리고 나머지 비상장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요 재평가가 굉장히 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다. 그건 뭐예요? 심리. 자체적인 실적을 갖고 있는 업체는 아니거든요. 어찌됐든 뭐 이러한 그 전체적인 모멘텀으로 움직임이 이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슈가 불거진 7월 13일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상한가, 그 상한가 이후에 정규장에서 진행된 주가의 흐름, 그게 7만 원대 중반에서부터 스타트가 잡힌 거예요. 우리는 추세매매 기준에서는 중대형주 기준의 OMA 20MA의 거래량, 그러니까 일봉, 주봉, 월봉의 OMA 20MA의 거래량 플러스 양봉. 양봉의 크기는 꼬리가 3분의 1 이하인 제한적인 꼬리의 양봉을 이야기합니다.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을 넘기고 그 평균 5에서 20MA의 거래량을 얘기했잖아요. 평균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일 때 추세매매 기준으로 따라붙을 수 있다. 최근에 IT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힘겹게 하고 있는데 그 IT의 거래량이 OMA, 20MA를 지금 못 넘기고 있어요. 계속 제한적 거래량에서 지지부진한 흐름. 그럼 변동성 매매, 에코프로처럼 한 달도 안 됐는데 시가총액 코스닥 10위 안에 이제 진입이 된 에코프로의 변동성 매매. 그 부분은 뭐 말 그대로 거래가 터지고 하루에 5에서 10% 시초가 대비 이런 흐름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터진다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 거래가 터진다는 기준은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는 들어와 줘야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지 않겠느냐. 그 맥락입니다. 오늘도 거래대금 최상위 10위 안에 들어와 있고요. LG화학 뭐 지금 장난 아닐 거고요. 4% 넘겼어요. LG화학 67만 9천 68만 원 공방입니다. 이러면 LG화학은 문자가 또 나갈 수밖에 없어요. LG화학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문자 발송한 가격이 67만 5천 원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68만 5천 원 뭐 이렇게 공방이 나오면 추가 편입합니다. 70만 원에 대한 부담 요인 갖고 가기보다는 어찌됐건 에코프로 마저 보면 기준 거래량 플러스 양봉, 기준 거래량은 20위 안에 들어올 수 있을 만큼의 거래 대금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이제 1,000억의 기준을 잡아드렸잖아요. 그럼 이 당시 기준의 에코프로의 기준이라면 150만 주. 왜 7만 원대니까 150만 주면 1,000억을 훌쩍 넘기는 거래 대금이 됩니다. 손절과 오버나잇은 이렇게 기계적으로 대처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7월 19일부터 우리는 1,000억 원의 기준 거래 대금을 설정한다. 그 이전에는 뭐 2,000억까지도 확대를 했었는데 시장의 거래 대금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000억 원 이상의 원활한 환급성을 가지고 있고 시장의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지는 종목군들 중에 명분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뭐 소형 테마주도 좋지만 뭐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 위메이드 맥스를 8월 9일 날 오전장에 변동성이 확대돼서 따라붙자마자 뭐 한 5분 10분 만에 손절이잖아요. 감당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그 명분이나 메이저들의 수급 범위까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위메이드 에코프로의 거래량이 거래대금이 2,000억을 넘겨요. 그렇게 돼서 의미 있는 2,000억을 넘기는 그런 의미 있는 거래대금의 70% 혹은 이제 오늘 거래가 터졌다면 그 다음 날은 80% 수준의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금 기준에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200만 주, 좀 보수적으로 잡을 때는 300만 주 정도까지 거래가 실려야 변동성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 시초가 대비 최소 5에서 10% 기준. 그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만약에 비이성적으로 하루의 거래대금이 너무 크게 상향이 되면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하고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의 거래대금을 확인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5천억이 터지면요. 예전에는 5천억도 별로 큰 거래대금이 아니었는데 지금 5천억이 터지면 거래대금 2위.
그렇게 놓여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터질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거래대금이 높으면 적절하게 또 조절을 해서, 그러니까 뭐 거래대금 5위, 10위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2천억, 3천억 정도면 되겠다. 뭐 이런 식의 기준을 설정하면 됩니다. 그게 설정되고 나면 이렇게. 그러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 7만 5천 원대였으니까 150만 주 터지면 1,000억은 무조건 넘긴단 말이에요. 보통 거래 터지면 윗방향으로 터지는 거예요. 아주 엄청난 악재가 있지 않는 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50만 주 기준을 설정을 한다면 9시 분에 10%, 15만 주, 30만 주, 45만 주가 터지고 양봉이면 된다. 그리고 12시 기준에서 40%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누가? 윤정두가 35년 동안 주식하면서 그 경험치를 바탕으로. 결론적으로 15일날, 14일날 장 마감 때 우리는 편입을 했고, 15일날 보시면은 9시 51분이에요. 10시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10시면은 150만 주 곱하기 30%, 45만 주죠. 근데 60만 주가 터졌어. 60만 주에 2.51%야. 평상시 변동이 작았단 말이에요. 편입이지. 다만 고가 대비해서 꼬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달려 내려온 거예요. 그럼 아마 고가를 형성할 때 따라 붙었을 거란 말이에요. 눌려 있을 때는요. 손절보다는 수급이나 추세 추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 그러면서 전략을 이렇게 올려드린 겁니다. 지금 거래대금이 전체 시장의 13위입니다. 프로그램 순매수 5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래대금 486억인데 9시 50분에.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거래대금의 최상이란 말이죠. 거래대금 많이 줄었어요 지금. 결론적으로 1분봉을 야간에 다시 교육을 해드린 거예요. 17일 날 야간에. 17일이 일요일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금요일 날 그 내용을 17일 날 교육을 또 해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점 대비해서 돌릴 때 장중 저점 2, 3% 반등시, 이 저점 찍었잖아요 지금. 찍고 돌릴 때 기준에 또 편입의 기준을 잡을 수 있다. 1조 이상짜리 종목 5% 최대 10%까지 편입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매직 시그널 매수 사인 나오고 거래대금 터진 건 확인을 했죠. 거래대금 최상위 13이니까 그게 뭐 굉장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다. 거래량이 없더라도 고점 대비 밀렸으니까. 만약에 이 부분을 놓쳤다면 요 바닥 대비 2% 돌릴 때, 혹은 요 바닥 대비 2% 돌릴 때, 혹은 의미 있는 곳을 돌리면서 거래가 터질 때, 이게 얼마? 8만 원이에요. 8만 원. 여기가 8만 원이라고. 여기가. 요 밑에서는 얼마? 7만 8천 원대. 지금 12만 원대 생각하면 참 웃기지도 않은 가격이죠. 근데 그때 들어가도 그냥 에코프로가 대박이에요. 실제 끝내줘. 이게 아니라 지주사로서의 성격의 기준의 흐름을 다 보고, 그다음에 1분봉, 5분봉도 이렇게 설명을 듣고, 이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들으면서 내가 이해가 되면 나도 앞으로 이렇게 매매해야지. 그리고 개별 매매 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돈 내고 매매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들어도 모르겠어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면 무슨 재테크하려다가 무슨 그냥 하버드 대학 갈 것도 아니고. 그러면 윤정두가 잘하는구나. 그럼 윤정두한테 맡겨놔. 그리고 문자 사인 받으세요. LG화학 갖고 얼마나 그 고생을 해서 40만 원까지 내려오고, 그 수모를 당하고 시가총액 9위, 10위 수준까지 내려오고. 근데 결국은 걔를 버리고 만약에 다른 걸 샀다라고 했을 때 지금 바닥 대비해서 이 정도 들어올린 시가총액 대형주가 없어요. 다 깨져 내려가 있으면 깨져 내려가 있지.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도, 우리 주력주까지도. 자동차하고 LG화학이 지금 가장 강한 거예요. 시가총액 10위 안에서. 네이버, 카카오 고점 대비해서 하락률 50%씩 상상을 초월하고. 하나라도 이유를 제대로 알고 접근을 해야 돼요. 마이너스 2.62%인데도 불구하고 77,900원에 어떻게 해요? 편입설정법이 고가 대비해서 밀려 내려왔지만 편입설정 범위를 가져가셔야 됩니다라는 기준점. 동영상 다 올려드렸고 7월 19일입니다. 82,400원, 고가가 83,300원. 여기서도 똑같아요. 거래 터지고 양봉이 나올 때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 이럴 때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저점에서 돌리는 기점에서의 2% 구간을 편입 설정 범위 잡을 수 있다. 여기서 고민을 하셔라. 중립 초록 색깔이에요. 우리는요 차익 실현을 해? 아니죠. 오히려 유지하고 가져가는 전략. 그리고 20일 날도 200만 주의 거래량, 기준 거래량 설정. 변동성이 확장되려면
천억만이 아니라 그 이상, 시가총액 조 단위 이상이기 때문에 천억 이상에. 어? 이거 보시면은 20일에도 에코프로 이렇게 계속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20일 날짜에도. 결론은 20일 날 기준에 74,900원, 그리고 고가가 96,500원. 7.23% 올라갑니다. 여기에 우리는 차익 실현의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가요. 지금 7만 5천 원 대비해서는 한 30% 올라온 건데 30% 채 안 되지만 그 짧은 구간에 7월 15일 이후에 5거래일, 6거래일. 근데 그 흐름에서 1조 이상짜리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의 설정 범위, 또 10% 이상 수익 났을 때의 차익 실현 범위, 또 10% 미만일 때의 차익 실현 설정 범위. 그렇게 해서 결국은 편입 물량이 50%만 오버나이트 하고, 또 오버나이트 한 물량 이렇게 뭐 이길 차익 실현하고, 근데 얘는 누적적으로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자 나갑니다. 이렇게. 어떻게? 현재가 94,500원인데 고점 96,500원이다. 그럼 라이브 방송에서는 사실상 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요자락에 차익 실현이 돼요. 또 문자 나가고 쭉 미끄러진 게 아니라 변동이 계속 있었겠죠. 95,000원 공방이라든가 뭐 그 이상의 공방이라든가. 혹은 그걸 놓쳤어요. 마지노선 3%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하십시오. 이게 지금 1%, 2% 잡아드린 거예요. 그래야만 재편입이 되니까. 1.5, 3% 잡던가 3에서 5% 잡아버리면 재편입하기가 애매해집니다. 왜? 강하게 흘러갔던 애가 갑자기 막 5%씩 떨어져 내려가지는 않아요. 제한적이에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어찌됐건 95,000원 전후에 차익 실현하고 89,000원 전후에서 재편입. 비중 유지 재편입. 5% 추가 15%까지 확대. 15%까지 확대. 결론은 그날 이후로, 그러니까 20일 날 이후로, 그러니까 91,800원 막 이렇게 계속 내려왔었죠. 그날 이후로 에코프로의 경우에 저 윗꼬리 부분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시간 지나고 나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더 밀려 내려가지. 계속 단계별로. 결론적으로 91,000원 전후에서 편입, 그 이하에서 또 추가 편입, 그리고 88,000원 뭐 이런 자락에서 추가 편입. 그렇게 해서 20%를 다시 채운 거예요. 7월 22일, 8월 3일까지도. 그러니까 8월 3일 날 고가가 98,800원이고 현재가 96,100원인데 이날 아주 쇼를 했죠. 주가 폭등 나오다가 녹화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녹화하고 이 차트 자르고 있는데 여기서 중립입니다. 우리 차익 실현 안 합니다. 이제 재편입 9만 원 전후에서 다 재편입한 거 수익 범위 이제 10% 가까이 다다르고 있는데 이거 차익 실현 안 합니다.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면서 들어올렸습니다. 가져갑니다 했는데 프로그램에서 갑자기 매도로 전환되면서 이렇게 와 녹화하면서 당황스러웠던 상황이죠. 녹화하면서 당황스러웠던 장중에 녹화를 뜨면서 그 영상이 지금도 있어요 사실. 그러고 나서 다행스럽게도 좀 요 자리에서 계속 이제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았단 말이에요. 손이 나가지 않고 힘겹지만은 왜 위에서 추가 편입을 했으니까 신규 편입이죠. 9만 원 전에 다 샀고 이제 편입하실 분들의 경우. 근데 좋은 기회로 봅시다. 거래는 굉장히 터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움직인 게 다시 다 고점을 향해서 날아갔고 그 흐름이 추세 강화로 연동이 됐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3일날 저런 흐름 이후에 요 기준점에 보시면 220만 주 터진 날이에요. 150만 주면 1,000억이 넘죠. 1,500억이 되죠. 이제는 금액 기준으로. 그 150만 주 1,500억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9시 10분 그리고 9시 반 10시 뭐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 난 200만 주. 방송 보니까 200만 주라며. 200만 주의 기준에 9시 반이면은 얼마야? 40만 주죠. 근데 60만 주가 터집니다. 물론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한번 미끄러지고 다시 간 거예요. 그죠? 미끄러졌다가. 그러니까 이때 기준에서 기준거래량 설정돼 있었기 때문에 양봉으로 돌릴 때 또 바닥에서부터 돌릴 때 충분히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었던 위치가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8월 4일 날 10만 원대로 또 8월 5일 날 10만 4천 원으로 그리고 나서 8월 5일 날 계속입니다. 9시 4분 이거 편입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왜? 거래가 9시 7분에 벌써 이미 187억인데요. 9시 50분에 880억입니다. 10시 전에 벌써 이만큼 7% 편입해야 안 해요. 여기서도 계속 따라붙어요. LG화학 4%씩 움직여도 계속 따라붙는 것처럼 계속 편입입니다.
그러다가 10시 17분, 10시 50분, 10시 50분에 뭐가 나와요? 11만 9천 원이 탁 나오죠. 이때 어떻게 합니까? 차익 실현 문자 나가요. 이런 식으로. 고점 11만 9천 원 대비 차익 실현하십시오. 이렇게. 이 내용을 문자를 같이 넣어드릴 텐데 우리 모니터링 하신 분들은 그 7월 20일자에도 차익 실현 한번 한 거 그 문자가 이렇게 그 채팅방에 올라간 게 있을 거예요. 전체 방에 다 올려드렸어요. 그 부분을 넣어주세요. 똑같아요. 규정은 차익 실현을 이렇게 한다. 끝. 문자로요. 이거 나와 있잖아요. 8월 4일까지 이 가격에서도 계속 매수야. 그러고 나서 현재가 11만 7천 원다라고 기준을 잡을 때 여기.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서는 미리 전략을 미리 들으실 수 있잖아요. 이날 16% 올라온 날에 오버슈팅으로 규정을 하자는 거지. 그렇게 해서 기준을 잡고 2시 34분에 이렇게 밀려 내려올 때 11만 9천 원, 그러니까 11만 6천 원대의 평균 전량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한다면 11만 3,500원의 재편입의 기준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거래량이 350만 주예요. 대략. 거래량의 기준점 이거 앞에 설명을 드린 거고 변동성 매매. 그리고 왜 1,000억이냐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잡아드린 거예요. 1,000억 이상짜리 종목이 7월 18일 날 14개 종목뿐이 없었어요. 그리고 8월 2일 날 16개 종목뿐이 없었어요. 참 어처구니 없죠. 결론적으로 7월 19일부터 이제 우리는 1,000억 이상을 기준을 잡았고요. 대신에 거래대금이 터진 경우에는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350만 주 이제 터졌잖아요. 그러면 그 거래량의 80%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난 상태에서는 70% 그러면 350만 주 70%면 37에 21 25 250만 주 내지는 뭐 300만 주? 혹은 200만 주만 터져도 2천억 이상이면 거래대금 최상위 10위 안에 들어올 거예요. 2천억이면. 그 기준에 10%, 20%, 30%를 설정한다. 그게 8월 5일의 기준에. 그러니까 8월 5일 370만 주 터지기 전에 200만 주의 기준을 잡았다 해도 200만 주 대비해서 10%, 또 200만 주 대비 20%, 그리고 200만 주 대비해서 어떻게 해요? 30% 60만 주여야 되는데 300만 주 잡아도 90만 주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올 때 양봉이죠. 이게 16% 추가적으로 10%가 더 올라간 거예요. 11만 9천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철저하게 펀더멘털적으로 뭐 얘를 지금도 방송 보면 뭐라고 얘기해? 기술적으로 얘기해요? 안 하지. 그냥 대박입니다. 왜? 저평가입니다. 그럼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실적이 끝내줬습니다.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끝내준 거지 얘 실적은 아니잖아. 네? 지금 12만 1,000원의 공방을 계속 벌이고 있어요. 에코프로 BM의 실적이죠. 에코프로가 저평가라는 건 지주사로서의 해석인 거고. 어쨌든 우리는 고점에서 11만 6천 원 전후의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 그려나서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일봉에서 7월 13일 이후에 볼 수 있었던 거는 13일 날은 못 들어가요. 거래대금이 안 나와요. 이 거래대금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날 종가의 시간의 상한가를 간 거고 14일 날 갭상승 이후에 양봉이었다 꼬리 달고 내려왔죠. 우리는 종가 수준에서 산 거죠. 75,700원. 75,500원, 700원. 왜?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가 터진 거예요. 이때는요. 장악형이 떴습니다. 매수하세요. 장난치나 30만 주뿐이 안 돼요. 200억. 그거 가지고는 전체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갭상승 이후에 200만 주가 넘게 터져요. 얼마? 1,500억 이상. 거래대금 최상위 10위 안에 들어옵니다. 2,400개 종목에서 15개 종목 안에 들어왔는데 극대형주 빼고 나면은 거래대금 최상위가 되는 거죠. 이게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형성이 돼요. 이것도 좀 이쁘게 그려볼까요? 좀 뭐 홀깃하게 그려놨는데 주봉으로 보시면 이런 모양새가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크기로 주봉으로 잡으면. 그러니까 이 정도 주봉이면은 이건 뭐 나쁘지 않잖아요. 그 다음날 추가적인 강세를 띨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편입 설정 범위를 막판에 잡아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종목군들이 뒷부분에 이제 추세 매매에 대한 교육이 있어요. 보여드릴 겁니다. 이걸 다 하나하나 그려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방송에서도. 응? 이게 얼만데? 이 84,000원? 응. 종가 기준에 84,400원? 지금 얼만데? 지금 현재 거래된 121,000원. 얼마 내려? 한 4만 원 가까이 올랐네. 여기서부터도 4만 원. 7월 19일 방송 날짜인데. 이게 20일. 이게 얼마? 92,000원. 지금도 뭐 유료 회원님들이야 뭐 같이 보고 매매를 하시는 기준이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내가 저때 무방을 들었는데 저때 방송 봤는데 내가 따라할 걸, 따라하기는 그 따라하기가 쉬울 것 같으면 누가 과금하고 유료로 옵니까? 내가요 여기저기서 많이 당해가지고, 많이 당한 종목을 한번 봐보세요. 어떤 종목에 당했나. 결국은 다 소형 잡주 테마주, 어디서 이름 외우기도 힘든 거, 누가 들어도 잘 모르는 거, 에코프로도 잘 모를 수 있는 종목인데,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 1위였죠. 코스닥. 응? 에코프로가 시가총액 지금 코스닥 10위 안에 들어와 있고, 그런 종목에서 매매를 하셔야 그나마도. 이게 주봉이에요. 이게 14일 날 상승 잉태 확인형으로 넘어갔다 꼬리 달고 내려온 날, 이게 주봉인데 금요일 끝난 게 아니라 아직 남아있어. 날짜가 14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15일입니다. 이게요 18일입니다. 이게요 19일. 이게요 20일. 아직도 94,000원. 9만 얼마? 9만 천 얼마인가? 어? 이게 22일. 이게 얼마야? 92,000원대인가요? 이게 93,000원? 지금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보셨을 때 가격이 여기였단 말이에요. 여기. 그리고 여기서도 교육을 해드릴 때 저평가입니다. 그래 버리면 이렇게 올라와도 계속 저평가고 못 사. 못 팔아. 근데 그게 아니라 저평가가 아니고요. 지주사 할인 요인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수급이 몰리네요. 쇼커버링이 들어왔는지, 공매도 상환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추세적인 매수, 진짜 저평가야 매수가 들어왔는지. 8월 들어선 더 난리야. 8월 5일자 16% 폭등 나온 주간 단위 주봉입니다. 여러분들이 맨 처음 보신 게 어디요? 여기요. 유료방에만 오픈한 게 아니라 무료방에 교육을 다 오픈해드렸어요. 근데 결국은 신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따라붙는 거죠. 응? 월봉입니다. 잘 보세요. 아래 꼬리는 몸통으로 인식한다. 장악형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린 거예요. 응? 그러고 나서 흐름 보세요. 계속. 샛별형의 기준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거예요? 샛별형의 기준. 요거잖아요. 요거. 변형 샛별형. 장악 확인형. 거래 수반될 수 있느냐? 수반될 수 있지. 8월 3일이거든요. 8월 5일날 거래 터지면서 장중에. 이게 7월 15일 일주 월봉이에요. 일주 월봉. 7월 15일, 19일, 20일, 22일, 8월 3일, 8월 5일, 그리고 추가적인 지금의 흐름. 지금 추세매매에서 기준을 다 잡아드릴 건데, 일단은 일주 월봉부터 잘라드릴게요. 일봉이 지금 마지막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일봉이 어디가 되냐면 요거거든요. 8월 5일 날짜. 그리고 여러분들께 맨 처음 교육해드린 일봉이 어느 일봉이냐면, 잘 기억하세요. 요겁니다. 그런데 저 일봉 기준을 여러분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여러분들 배우신 기억으로 한다면 이거 여기서 편입할 수 있다고? 에이, 거짓말쟁이들. 등락 범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게 거의 10% 이상 들어 올렸다가, 그러니까 동시효과 부분을 10% 이상 동시효과 형성됐다가 더 들어 올렸다가 미끄러진 거거든요. 따라붙을 수 있다? 기술적으로 이게 따라붙을 자리라고 생각해. 캔들 모양만으로는 안 되지. 그래서 주봉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이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일봉의 기준에. 그러면 지금 일봉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야, LG화학 보세요. 지금 IT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고 있지만은 LG화학, 그리고 현대차 좀 이따 문자 나갈 겁니다. 바닥 대비해서 이제 1% 이상대 돌리면, 저기는 가격 메리스로 들어가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을 것 같고, 포스코 케미칼, 거기에 코스모 신소재,
방산주들 좀 조정이 심하지만 어제 뭐 대단했고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차익 실현 잘했고 게임주들 조금 아쉽지만은 게임주들도 뭐 조금씩 가격 반발력이 나오려고 하네요. 아직 12시 52분입니다. 일봉에서부터 에코프로 하나씩 봅니다. 그리고 추세 매매에 대한 교육 부분은 또 별도로 합니다. 에코프로 LG화학 녹화 상상을 초월하는 저런 흐름들이 나와주네요. 자, 7월부터 해서 보시면 어때요? 상상을 초월하죠? 상상을 초월합니다. 두 가지의 기준점에 보실 수 있어요. 캔들 여기서 그려드렸거든요. 윗골이 여기서 1차 차익 실현했을 때 7월 20일 정확히 기술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최고점을 놓친다. 최고점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이 설정이 된다? 마지막에 고점을 놓치고 그냥 끌려 들어가게 된다. 일봉으로 차익 실현하기가 아쉽다면 주봉으로 대처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수 두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1차 차익 실현을 단행한 게 요 자락이었습니다. 얼마? 95,000원 전후. 지금 보면 웃기지도 않죠. 근데 이날 고점 대비해서는 1.5% 평균 밀렸을 때 잘 차익 실현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서 재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잘 된 거고, 두 번째 기준이 이날 꼬리들 달았을 때 11만 6천원 평균 단가 수준에서 좀 아쉽지만 뭐 잘 편입이 된 거죠. 그리고 어제 이제 좋은 자리에서 편입 구간이 있었는데 일단은 어제는 5%뿐이 재편입을 못했어요. 전체 20% 차익 실현한 것 중에서. 그리고 오늘 추가 편입. 그래도 평단은 더 낮아요.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제 캔들의 흐름을 하나씩 보면요. 잘 보세요. 요거는 뭐예요? 장악형이죠. 근데 거래가 없어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배운 것처럼 중립이다. 거래가 없는데 무슨 뭐 개뿔이나 중립이다. 근데 여기서도 이게 뭐 장악형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야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때처럼 이게 뭐나 돼. 캔들의 크기도 없고 변동성도 안 나왔고. 결론은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교육을 받는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받아요? 거래가 수반되고 변동성의 확장이 형성된 상태에서의 캔들이 형성이 돼야 된다. 그 변동성의 확장이라는 것은 평상시 대비해서 1.5에서 3배 수준의 캔들 변동률, 그러니까 평상시 대비 변동률, 캔들의 크기가 형성이 돼야 된다. 거래량은요. 당연히 시장 관심 거래량이 수반돼야 된다. 우리는 1,000억 원의 기준을 잡았으니까 150만 주의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봐도 된다. 150만 주의 기준이면 얼마가 돼요? 이 정도의 거래량의 기준이 된다. 여기를 거래량을 넘기고 나서의 흐름이면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그게 캔들의 기준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여기에 또다시 상승 장악 확인형이 형성이 되어 줍니다. 저거리에서는 갈등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상태에서의 윗꼬리 오버슈팅 자락이 형성이 되주었기 때문에 저기서 뭐 갈등을 하는 게 아니라 차익 실현을 일단 단행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장악형의 기준으로 재차 한 번 더 해석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범위는 중립이에요. 왜? 차익 실현을 단행하고 재편입하는 구간으로 설정을 하는 거죠. 왜? 거래는 제한적인데 주가의 조정이 형성돼서 연동돼 있지는 않다. 중립이다. 특히 자칫 상승 장악형이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범위. 요 범위의 그 크기 기준이 변동성이 여전히 제한적이고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죠. 그리고 중립. 그럼 어디서 재차 편입의 설정 범위가 잡혀요?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다시 바뀌어지고 재차 강세 흐름을 연출해 줄 때 그 범위에서 그렇다면은 우리는 삼선 전환도를 배운 것처럼 거래의 캔들의 묶음의 현상의 거래의 기준 이렇게 하나씩 끊어서 놓고 보니 그거는 눈에 보이시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차익 실현을 고민을 할 수도 있는 범위이지만 프로그램이 치고 들어오면서 주가를 확 당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 붙은 겁니다. 거기에 앞전 고점을 넘겼다라는 거. 거래를 터뜨리고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얼마나 이쁩니까? 네? 얼마나 이뻐요.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뭐가 설정이 돼요? 일봉상으로도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나와줍니다.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그래서 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또 설정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잡히죠. 앞전 갭이 있고 오늘의 갭이 있습니다. 앞전 갭이 있고 오늘의 갭이 또 생겨 있어요. 그잖아요. 그러면 이 갭에 대한 부분에 의미 있는 저점 구간을 목표 주가 설정 범위로 잡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의미 있는 저점 구간에. 그러면 1차, 2차, 3차로 다 나눠볼까요? 그럼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이렇게 잡혀지는 거죠,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캔들의 크기, 위치, 범위, 이렇게 첫 번째 기준에 예를 들어서 요자락의 기준을 설정을 했다면 그 부분의 흐름이 완성이 됐죠, 사실상. 그만큼 치고 올라갔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의 갭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1차적으로는 여기, 2차적으로는요 요 바닥까지의 범위를 목표 주가로 설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일봉상의 캔들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그 갭에 대한 목표 주가. 그렇게 되면은 그 갭에 대해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잡아낼 수 있다. 그게 한국항공우주에서도 있었나요? 잠시만요. 여기 이렇게 있죠.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그리고 매집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제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수급이 좀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에코프로 9일자죠. 9일자. 오늘 지금 현재 뭐 1시 13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갭에 대한 일봉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는 갭이 10만 2천 원 기준의 종가 기준에 의미 있는 갭이 발생이 됐어요. 재차 추가적으로. 그리고 11만 4,500원 기준에서 발생됐네. 11만 4,500원. 그럼 11만 5천 원 수준이라고 잡아놓게. 11만 5천 원 수준에서 약 11만 5천 원 기준 의미 있는 갭이 발생. 갭 발생. 그리고 나서 의미 있는 직전 지지라인 기준.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요 위에서 발생됐고 바로 밑인데 너무 좁잖아요. 너무 좁은 간격이잖아요. 그래서 좀 멀리 좁은 간격으로만 놓고 본다면은 얼마요? 12만 6천 원, 뭐 12만 7천 원, 6천 원, 7천 원. 그러면 좀 멀리 넉넉하게 놓고 본다라고 친다면 갭 범위가 9만 원, 2만 5천 원, 대략적으로 14만 원 정도? 14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2차 목표 주가를 그러면 14만 원 수준으로 설정을 하고 9만 원, 뭐 11만 5천 원, 2만 5천 원, 14만 원. 그리고 1차적인 목표 주가는 2만 5천 12만 5천 원이니까 12만 7천 원 정도? 12만 7천 원을 1차 목표 주가로. 그리고 14만 원. 그러니까 12만 갭 상승이 딱 나오자마자부터 이제 접근 범위를 가져갔다면 그렇다면은 충분히 목표 주가가 굉장히 위에 설정이 되는 기준이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요 갭에 대한 부분의 설정 범위, 해석 범위도 상당히 뭐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본 기준에서의 흐름.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이제 들여다보고 기준을 잡을 수 있어요. LG화학 지금 또 5점 또 넘깁니다. 추가 매수자인 나갈 수 있어요. 만약에 내일 눌림이 나온다 할지라도 추세가 나올 때는 계속해서 우리는 들어갑니다.
또 주력 주고. 자,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주봉 기준에서 설정 범위 잡습니다. 그래서 일봉 주봉에 여러분들이 맨 처음 보신 주봉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 주봉에서 이렇게 계속 상향이 돼 왔었고, 그리고 마지막 주봉이 이거였습니다. 마지막 주봉이 이거. 그럼 요 마지막 주봉들을 놓고 보면서 설정을 잡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봉 기준의 4월 이후의 흐름을 기준으로 설정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그 박스를 쳐서 놓고 본 부분이 우리가 1차적으로 요 라인을 편입 설정 범위로 세 번째 칸의 기준이 되는 거죠. 봉의 기준이. 뭐 지금은 이제 여기까지가 다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이 되는 거고, 당연히 이제 상승 잉태형에서는 중립의 기준, 거래도 제한적이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가 편입의 설정 범위.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박스를 쳐드릴 때 중립, 거래가 이제 제한적이어서 중립의 범위로 설정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전부 편입의 기준. 이 중립의 범위라는 건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시장 지수 대비해서도 놓고 보셔야 되는데, 시장 지수 대비해서 월등한 초강세 흐름인 거죠. 시장은 뭐 요 고점 자락을 못 넘기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장은 요 자락을 못 넘기고 있는데, 이 그 지수 범위를 놓고 본다면요, 요 자락을 못 넘기고 있습니다. 시장은. 근데 종목은 넘기고 있다라는 종목은. 그리고 중립의 범위의 요 기준, 거래가 없고 이평선이 제한적일 때 흐름에서의 기준, 요 기준을 뛰어넘어 준 게 상승 형태 확인형의 기준.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중단 라인까지는 거래가 제한적이어서 중립으로 이제 그려 드렸단 말이죠. 근데 그 부분이 완벽하게 장악형으로 인식이 되면서 요 자락까지 전부 매수, 그리고 재차 요 자락에서 지금 현재 위치까지 매수. 주봉의 기준. 얼마나 멋져요. 이 부분에 이제 그 수급 범위가 한 번 더 설정이 잡혀야 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주봉 음, 4월 이후에 이제 이 앞전 고점을 넘기는 수급 범위가 형성이 되는데 7월 이후에 특히 이제 7월 요 13일 뭐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형성이 될 겁니다. 7월 14일부터 우리가 설정 범위 잡아놓은 고자락에서부터 8일까지의 누적 수급이 120만 주, 적지 않아요. 5%. 5%가 적지 않죠. 대형주 기준에. 그래서 투신 쪽, 연기금 쪽, 보험 쪽, 사모펀드, 기타 법인, 기타 금융. 이게 이제 지금 성향이 연기금 빼고 이제 투신과 기타 법인, 사모펀드 쪽은 좀 공격적인 성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의 요 수급 범위, 요 기준 수급 범위. 그래서 22년 07월 14일부터 22년 08월 08일까지. 오늘도 수급은 더 들어와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 앤드 기관 매집. 그죠? 그리고 오늘도 더 들어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프로그램 이외에 기관들의 매도가 외국인들의 매도가 있는 거 보이지만은 기관들 쪽에서 매수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94,000원, 94,500원 정도가 매수 평균 단가예요. 프리미엄이 있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미리 이 에코프로에 써놓을 텐데 22년 07월 14일부터 22년 08월 8일까지 1차 목표 주가는 30%, 30에서 50%가 되겠네요. 왜냐면 이제 5% 이상 10%까지가 3에서 50% 정도 되거든요. 매수 평균 단가가 94,500원 정도.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매집돼 있는 그 양이 주식수가 121만 4천주, 121만 주. 오늘까지 하면 이제 5%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21만 주 나누기 2,445만 주 해주면은 4.9495, 4.95인데 오늘까지 하면 5%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기준에 그러면은 1차, 2차, 3차까지 만들죠. 목표 주가를. 이렇게 해서 3차 목표 주가가 50%, 30, 20%. 그렇게 되면 계산해 주면 되죠. 94,500원 곱하기 해주면 1차는 11만 3,500원인데 이 부분은 이제 넘겼어요. 지금 뭐 12만 원 공반이니까. 그 다음에 2차는 945 곱하기 130% 해주면 12만 3,000원 정도. 요것도 사실상 뭐 거의 뭐 넘겼다라고 놓고 보는 게 맞죠. 12만 3,000원 오늘 딱 찍었으니까 고가를. 그리고 이제 50% 소름 돋죠. 전일 기준에서 이런 그 기준점을 다 잡아서 놓고 봤었다라고 한다면, 근데 이제 마감 기준을 잡으면 더 높아지니까 14만 원. 아까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하고 비슷해지죠. 일단 뭐 14만 원으로 해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목표 주가 이제 그 갭에 대한 부분, 매집에 대한 부분 전부 다 놓고 볼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4월 이후에 수급 범위의 흐름, 수급 범위의 흐름, 그 기준까지 추가적으로 좀 놓고 볼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합니다. 요 수급이 상당하다. 이 수급을 바탕으로 주가의 흐름이 연출된 것이 대단하다. 그렇게 인식을 잡으시면 무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화살표 넣고 상승률을 표시를 해드릴 거예요. 매집에 대한 규모도 설정을 올려드릴 거고. 대박이죠. 그리고 월봉. 마지막으로 이제 월봉 보고 잠시 쉬었다가 LG화학도 또 들여다봐야 되죠. 월봉 기준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봉, 월봉. 대단하죠. 월봉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에코프로비엠의 8월 3일, 8월 5일, 8월 3일, 8월 5일 이 월봉의 기준인데 이 차트 부분을 같이 놓고 볼게요. 월봉 기준은 2020년을 기준으로 이제 설정해서 좀 자른 거고, 소나 모멘텀 차트의 기준을 설정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시장의 등락률까지 포함을 시킨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우리의 기준은 앞전에 일단 그 차익 실현 범위가 여기서도 잡혔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작년에도 작년에 차익 실현 범위가 잡혔었고, 그리고 요것도 이제 캔들하고 전체적인 추이 범위를 설정을 해서 놓고 본다면 거래가 이제 5MA, 20MA 거래량을 넘기고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향되는 부분들, 이 부분의 기준에서는 요자락이 이제 매수 설정 범위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또 매수의 기준이 되는 거는 이제 아슬아슬한 범위이지만은 거래가 터지고 이제 역시나 양봉. 꼬리가 달려서 이제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하는 게 옳고요. 샛별형의 기준의 설정 범위도 볼 수 있고 장학형의 기준의 설정 범위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차익 실현이 아니라 편입 설정 범위의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변형 이제 세폐령의 기준이 될 수도 있는 범위고 당연히 저기서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이 최고점에 잡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위치까지의 편입 기준 설정 범위가 이렇게 나뉘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나뉘어져서 얼마나 이쁩니까? 그대로의 모습으로 캔들 4대 1000원 캔들 패턴만 알아도 매도의 기준은 거래가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정점 인식이 잡힐 때는 그렇게 해서 이런 자락이 완벽하게 이제 매도의 기준으로 설정이 되는 위치가 되고요. 이런 자락이 그리고 당연히 이 윗꼬리에서의 차익 실현 범위가 형성돼야 된다. 그래서 중립적인 정도 수준은 여기서 주가가 이제 그 변동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거래가 둔화돼 있을 때, 그 정도.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범위에서 흐름을 놓고 보는 건데 거래가 이제 일단 수반되어져 있는 기준이 잡히고요. 거기에 이제 요 샛별형의 기준의 흐름을 한 번쯤 생각해 줄 수 있는 기준이 되죠. 자, 월봉까지를 놓고 봤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오랜 시간을 녹화를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거는 이것을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가 아니에요. 신뢰에 대한 기준이고, 그래, 이런 기준에 35년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주는구나, 신뢰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은 앞서 보신 것처럼 문자 받고 매매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기준점들. 또 지금 현재 기준에서 이제 뒷부분에 그 전략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거는 추세 매매 기준으로 별도로 좀 놓고 볼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거든요. 이거. 이 매매 기준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설정 범위를 또 잡아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갭상승 이후에 음봉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선배분들 기준에서 4분기 수 이것도 고치세요. 이렇게. 그래서 압박님 지금 보고 계시는데 압박님 같으신 경우 7월 28일에 또 이게 6월 말이죠. OCI 기준에 또 LG노텍 또 위메이드, LNF, 뭐 에코프로 PM, 거기에 이제 뭐 최근에 작년 9월 이후에도 뭐 최근까지 압박님 같으신 경우, 또 문난님 같으신 경우 방송 화면이에요 이게 다. 근데 전부 이제 대부분이 극대형주의 기준이 실질 수익으로 편입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부분이 변동성 종목이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그 전일 것까지 이제 다 해주셨는데 여기도 이제 마지막 거는 묶으셔야 돼. 묶으시고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은 누군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누군지는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고 그리고 어떤 종목에서 이런 수익 범위를 잡아가는지를 또 확인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것 좀 고치라고 몇 번째 얘기했어요. 237번 페이지. 글씨체를 바꾸든 뭐를 하든. 그리고 이것도 페이지에 이게 이중으로 들어있어요. 이게 238페이지. 홈페이지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전체 정회원님들도 이제 그 가격 인상 기준이 지금 현재 잡혀 있으니까 문자를 잠시 후에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마지막 인상 전에 그리고 이제 예전 그 가입하셨던 수준으로 나는 좀 해주세요. 그럼 그것도 이제 전화하셔서 문의를 하세요.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찾아오셔서 메인 화면에서 그리고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 그 디자인 하시는 분은 모니터링 안 하시나? 여기에 저기를 넣어주라니까 하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지 따로 나가고
요거 따로 나오고 그러지 말고 텍스트 그냥 몇 글자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잘 모르겠지만. 자, 영상